정각하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그 분위기가 좀 산만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제 시간에 뭐 시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예. 예,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죠. 574돌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예, 이 귀한 한글을 우리가 잘 지키고 가꾸고 발전시켜야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제가 참 늘 책을 낼 때마다 좀 떨리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추석 연휴 전에 제 새 책이 나왔습니다. 나라말이 사라진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북콘서트는 이제 1시에 한 번, 또 3시, 5시, 7시 이렇게 이제 4차례 진행을 하는데요. 뭐 30분이 좀 짧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 책을 다 소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책이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제 한 장씩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나라말이 사라진 날입니다. 예. 근데 아마 대개들 이제 나라말보다는 아마 나란 말싸미, 이 소리에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 제목이 나라말이 사라진 날 이렇게 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작년인가요? 여러분 영화를 이제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나란 말싸미, 이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그린 영화. 신미대사가 마치 그 창제의 주역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영화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죠. 훈민정음은 이제 세종이 창제를 하신 거고, 집현전 학사들이 이제 창제 후에 많은 일을 거들었다, 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화 제목이 나란 말싸미,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그 훈민정음 언해본에 이렇게 또 나란 말싸미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란 말이 익숙한 게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나란 말을 찾으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나라말로 이제 검색을 해야 한 나라의 국민들이 쓰는 말 이런 거 설명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예문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런 예문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남의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말을 솜씨 있게 쓰는 것을 들으면 신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말이 새삼스럽게 정답게 들린다. 예. 그러니까 이 염상섭의 백구라는 작품이 1932년에서 33년 사이에 그 신문에 연재가 된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디까지나 제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만은 나란 말 이렇게 이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그 센 이런 발음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나라말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한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규범 표기가 또 나라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나라말이 사라진 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그 1장의 내용을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신데 이성태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예. 지금 이제 왼쪽에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국보 70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바로 이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한글은 유네스코 유산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것은 조금 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글이 그 유네스코 유산이 아니고 이 책입니다. 책. 이 책이 바로 이제 아주 그 소중한 기록으로서 이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민정음 하면은 하나는 이제 책 이름,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한글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문자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종이 놀랍게도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대부들 그들에게는 뭐 필요 없는 문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생스럽게 한자 한문 공부를 해서 거의 뭐 이제 한 20-30년 공부하면 한문을 말은 못해도 중국 사람 못지않게 구사하는 정도가 되겠죠. 자기네들 사는데 별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그 한자, 이 문자 어떤 권력 이런 것을 갖고 또 정치 권력과 또 부와 이 모든 것을 이제 누렸던 게 바로 이제 사대부, 뭐 이제 양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만리 같은 그 집현전의 그 학자도 이제 훈민정음 창제 이런 것을 이제 반대를 했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반대 상소를 보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가 4대 중국을 섬기는 도리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4대부들이 다들 뭐 성리학을 공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만큼 정말 그 철두철미하게 공맹을 따르고 주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천하의 중심은 중국이고 우리는 그 중국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뭐 거의 뭐 종교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종께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이제 반포를 하죠. 1446년에 반포를 하고, 이 이제 언문이라고도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언문을 그 여성들이 많이 썼다 해서 이제 암클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실에 이제 여성들께서 많이 쓰셨습니다만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임금들도 이렇게 이제 언문으로 편지를 쓰거나 이렇게 이제 글을 많이 쓰셨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선조가 정한 옹주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이죠. 가족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역시 이제 우리말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언문, 이것이 아주 그 편하고 좋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의 안부를 묻는 그런 그 편지인데, 요 밑에 보면은 너 역질 하던 방,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이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뭐냐면 이제 정한 공주가 마마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앓던 그 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편지를 보면 아무튼 이 선조였던 딸에 대한 따스한 마음, 뭐 이런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선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글씨가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명필이에요. 선조가 임진을 할 때 저쪽으로 먼저 도망가가지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은 진짜 명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도 이제 그 언문 편지를 굉장히 많이 남겼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사대부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제 문자 자체가 편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대한민국 어떤 그 문자사 역사가 뒤집히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894년에 이제 가보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고종이 국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삼되 한문으로 번역하거나 북한문을 섞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948년에 만들었던 한글 전용법하고 사실 이제 내용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한자가 어쨌든 그 진서였습니다. 진짜 글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언문은 세종 임금이 창제한 그림에도 물론 이제 공식 문자로서 사용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제 이등 문자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당당하게 이 언문이 국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정말 놀라운 사건,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독립신문이 이제 창간이 됩니다. 이 독립신문은 이제 국문으로, 순국문으로 이제 신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 독자층, 대상을 지식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일반 대중들. 그래서 이제 대중지를 표방한 거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이 대중시대,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중이 또 깨어나야 조선이 근대화할 수 있다, 문명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문으로 이렇게 이제 신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글은 바로 이제 그 대중의 글자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한글을 국문으로 하고 그러면서 대중의 시대를 열어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역시 이제 이 하나의 어떤 전통이랄까 그런 것을 이제 존중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꼭 그래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워낙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글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께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뭐 이것은 이제 번역이 된 거고요.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뭐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데, 이런 것이 다 이제 한문인 거죠. 그리고 이 아래는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이제 중국으로 이 독립운동을 하러 떠날 때 남긴 글인데, 대장부가 집을 떠나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장부출가 생부라, 뭐 이런 것도 역시 이제 한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업문을 국문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대중의 시대가 열리면서 국문 사용자가 많아져도 이렇게 이제 국문과 이제 이 한자, 한문 이런 게 이제 경쟁하는 이런 어떤 구도가 잡혔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 한글과 이제 그 한자의 어떤 논쟁, 이런 것이 이제 시작됐습니다만은 그런 게 이제 아주 무의미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가 조선 땅을 이제 식민 지배하면서 이제 조선교육령 뭐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의 목표라는 게 충량한 국민을 양성한다. 이게 이제 교육의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국어 보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는 이제 동아 정책이라는 걸 폈죠. 그래서 단순히 뭐 이제 그 지역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뭐 경제적으로 뭐 수탈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 조선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일본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말을 가르치고, 근데 이제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35년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키나와를 생각하시면은 정말로 우리도 참 아찔한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오키나와가 원래 류큐라는 딴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뭐 오키나와 그러면 일본이죠. 홋카이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를 먼저 이제 일본이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복속을 하고, 그러면서 대만으로 또 진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국어는 이제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국어를 많이 가르치고, 조선어는 이제 한문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씩 가르친다.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3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국어 독본.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 교과서죠. 교과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저고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이제 소녀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뭐 아침 무렵쯤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따사로운 햇살이 떨어지는 뭐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이 8장의 제목이 포도의 덩굴입니다. 그래서 포도의 덩굴은 눈이 있는 덩굴인가, 내 창에 아침에도 밤에도 가지를 뻗는다, 덩굴을 뻗는다, 뭐 이런 거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 시만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데, 이렇게 이제 일본 말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조선의 아이들이 이제 일본 사람이 돼간다, 일본의 어떤 정서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 잘 아시죠? 예전에 이제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그분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가나다를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어린 시절에 교육이 어떤 거였는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 조선을 지키려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독립 운동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데 이제 국어사적으로 보면 이제 주시영 선생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 이 말씀은 1910년 6월에 한나라 말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나라가 꺼져가는 거를 다 뭐 예감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말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나라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나라가 불과 이제 2달 후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주시경 선생께서 굉장히 이 근대 국어학의 효시로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조선어를 근대적으로 연구하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 언어와 결의가 이 운명 공동체다, 이런 생각으로 바로 이제 말들을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족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이제 지키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말모이라는 사전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914년에 일찍 돌아가세요. 39에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뜻을 다 이루지 못하셨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뭐 김두봉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규영이라든가 권덕규, 또 최현배, 김윤경, 이윤재, 뭐 이런 그 제자들이 바로 이제 그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시경의 학설, 그리고 이제 사상, 이런 것을 계속 발전 시키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한글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글날은 2005년에 이제 국경일이 됐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이제 공휴일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이제 국경일이 됐는데 평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냐? 아니, 국경일인데 뭐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에도 가야 되고 할 일 다 해야 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학회라든가 또 한글문화연대, 제가 몸담고 있는 뭐 그런 단체입니다만, 오늘 참 상 받았어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희 한글문화연대가. 제가 받은 게 아니고, 고맙습니다. 저희 아침에 기념식에 저희 상임대표가 나가서 이제 표창을 받았는데, 뭐 저희 상임대표가 이제 이건범이라는 분인데,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제 그분 혼자 잘해서 상을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제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해서 이제 상을 받은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아무튼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2013년부터 이제 공휴일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글날을 좀 쉬면서 마음껏 기념하고 축하하고 즐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한글날을 그럼 언제부터 기념을 했느냐?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제 책을 미리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테고, 예.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책에 있습니다, 내용이. 예. 있나? 예. 있을지 없을지. 예.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또 이제 그 책을 쓴 다음에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예. 제가 써놓고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26년부터 이제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이 각야날이라고 해서 이제 기념을 했습니다. 이 시는 이제 한용운 스님께서 그 각야날을 축하하는 그런 이제 시를 이제 동아일보에 이제 투고를 하신 건데, 요 아래에 있는 글, 요게 이제 한용운 선생님이 이제 각야날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각야날에 대한 인상을 구태여 말하자면, 오래간만에 문득 만난 임처럼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기쁘면서도 슬프고자 하여 그 충동은 아름답고 그 감격은 곱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야흐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쟁여놓은 포대처럼 무서운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용운 스님이야 그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독립운동하다가 옥고를 치르신 그런 분인데, 당장 뭐
총칼 들고 싸워서 나라를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가 힘을 길러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이고 바로 이제 그런 마음을 여기 이 글에 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쟁여놓은 포대처럼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각약을 이제 한글이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는 조금 길어요. 길어서 이제 여기 다 싣지를 못했는데 책에는 그 전문이 다 실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한글날이니까. 아 각야날 참되고 어질고 아름다워요. 축일 제일 대. 이 대는 대입니다. 시즌 2위의 각야날이 났어요. 각야날 끝없는 바다에 쑥 솟아오르는 해처럼 힘있고 빛나고 뚜렷한 각야날. 대보다 좋고 시즌보다 알기 쉬워요. 입으로 젖꼭지를 물고 손으로 다른 젖꼭지를 만지는 어여쁜 아기도 일러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계집 사내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각야로 말을 하고 글을 쓰서요. 굉장히 근사한 시입니다. 저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건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제 1장 내용 중에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이제 전해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뭐 책에 담겨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은 책을 좀 직접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지금 몇 시인가요? 예, 지금 혹시 지금 23분인데요. 예,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했더니 제 시간에 좀 여유 있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질문도 좋고요. 예, 뭐든지 뭐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0월 9일 한글날. 네. 10월 9일 왜 10월 9일로 한글날? 아, 왜 10월 9일로 했느냐? 예. 지금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라는 이 남북 교류사 또 이제 북쪽 지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단체에 20년 전부터 홍보대사라고 있는데 일을 열심히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번에 저 평양 여행 학교라고요. 곧 그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평양에도 여행을 갈 수 있다. 곧 갈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평양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그 인문학 강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걸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곧 개교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십니까? 아 제가 예. 제대로 된 학교의 교장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이제 평양 학교 교장이고요. 또 제가 그 한국어 학교 교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오신 여성들 그 한국어를 또 가르치고 있어요. 참 부끄럽네요. 그 이제 10월 9일을 이제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은 1446년에 그 한글을 반포한 날을 10월 9일로 추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1월 15일이 아마 조선 글날일 거예요. 박광희 대표님 1월 15일 맞죠? 예. 저분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역사에 관한 척척 박사시고 사실은 이제 저희 그 북카페 본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북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모셔서 그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 작년에 이제 그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얘기도 같이 이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척척 박사세요. 역사에 관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이제 전국을 샅샅이 누비고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제 경주를 간다, 부여를 간다, 그런데 길을 잘 모르겠다. 그럼 박광일 대표님한테 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제 훈민정음을 창시한 날, 이 날짜를 추정해서 그래서 이제 1월 15일을 이제 조선 글날로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아마 이것도 이제 통일이 되겠죠. 또 혹시나 뭐 질문이 있으시면 뭐 질문이 없으신데 억지로 만드실 건 없고요. 말씀하신 그 창시한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내용이 그 도서에 나왔을 텐데 네. 어디쯤에 나오는지
이 이제 훈민정음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바로 이제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종 25년 12월 30일자. 뭐 제 책에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달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음력이죠. 12월에 이제 창제한 것은 맞는데 12월에 창제한 게 아니고 창제한 것을 발표를 한 거죠. 처음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제 기간은 사실은 얼마나 걸렸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종이 언문을 창제하시면서 그 비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의정부에서도 모르고요. 집현전 학사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만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2달 후에 그 반대 상소를 올리게 된 거죠. 만일 사전에 이게 누설이 됐다. 그러면은 창제조차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께서는 그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일을 저지르신 거죠. 저지르신 거라고 봅니다. 아버지한테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가 결사 반대. 절대로 안 된다. 호적에서 이름을 팔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일단 저질러야 됩니다. 네, 뭐 이런 걸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고요. 앞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3시에 또 이제 30분 정도 그 2장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뭐 중간에 뭐 산책을 하시다가 오셔도 되고요. 또 이제 뭐 댁으로 아주 돌아가서 쉬셔도 되고 뭐 편안하게 이 한글날을 즐기시면 됩니다. 자, 그 1부 순서 함께 해주신 사실은 이게 좀 장소가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꽉 채우신 모든 분들께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띄엄띄엄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